이번에는 중국 4대 요리 중에 하나인 강소 요리를 소개합니다. 사천, 광동, 산동 요리에 이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어떤 사이트에서는 중국 4대 요리를 검색해보면 산동과 강소 대신에 북경, 상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천, 광동, 산동, 강소 이렇게 4개가 중국의 4대 요리입니다. 그리고 강소 요리 대신 회양 요리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양 요리는 강소 요리의 한 지방 요리로 회양 요리가 강소 요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소 요리라 해도 되고 회양 요리라 해도 맞는 말입니다. 중국말로는 화양 차이라고 합니다. 강소 요리 설명에 앞서 먼저 강소성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 중국 강소성. 중국 강소성은 산동성의 아래 절강성의 위쪽에 위치한 성으로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의 서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의 수도는 난징입니다. 지앙수라는 명칭은 난징의 옛 이름인 지앙寧의 지앙과 수조의 수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지앙수라고 부릅니다. 춘추시대 오나라가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요. 곳곳에 호수, 강, 운하가 많고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성하여 물고기와 쌀의 땅이라는 어미지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면적은 10만 7,200제곱킬로미터로 남한보다 조금 크고 인구는 8천만 명으로 남한의 1.5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황하강과 양대산맥인 양쯔강, 장강이죠. 이 흐르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난징, 수조가 있으며 북경과 함께 중국의 남쪽의 도읍지로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많은 역사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로는 수조의 원림 개인정원, 난징 대학살 기념관, 그리고 순원을 기념하는 중산 풍경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소 요리. 강소 요리는 중국 전통 4대 요리 중 하나이며 수차이라고 불립니다. 난징, 양조, 수조 등 장수성과 상하이 및 인근 지역의 요리입니다. 강소 요리는 요리 특색에 따라 지역별로 4개 요리로 구분되는데 회양 요리, 검령 요리, 소석 요리, 서해 요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치면 전라도 요리, 경상도 요리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죠. 이 중 회양 요리가 가장 다채롭고 유명하여 강소 요리를 대표하면서 4대 요리에 강소 요리 대신에 회양 요리를 넣기도 하죠. 회양은 회안과 양조를 합쳐 일컫는 말로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를 합친 말인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회양은 양쯔강과 황하를 연결하는 운하 주변의 지역으로 남경이나 소주 같은 대도시보다 일찍이 요리가 발달했고 돼지고기와 회화강 일대에서 잡은 민물 생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회양 요리는 담백한 편인데 그렇다고 밍밍하지는 않아요. 담백한 국물 요리가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석 요리도 유명한데 소주의 앞글자 소자와 무석의 뒷글자 석자를 따서 소석이라고 부릅니다. 강소성과 절강성의 경계에 큰 호수가 있는데 이름이 태호입니다. 중국말로 타이후. 주변에 있는 도시들로서 옛날부터 여행객들을 위한 요리가 발달하였는데 이 지역 역시 민물 생선 요리가 많고 유명합니다. 세 번째, 강소 요리의 특징과 맛입니다. 하나는 산, 들, 바다, 강 등 좋은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를 계절에 맞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미지양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자체의 맛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는 양념, 향신료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맛은 그저 담백한 맛을 냅니다. 설탕, 간장 등을 넣으면서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매운맛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재를 부드럽게 하고 육즙 보존을 중요시하여 광동지어리처럼 센 불에 볶아내는 것과는 달리 약한 불에 천천히 구워내는 탕 요리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색, 형태의 조화를 중시하고 색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교한 칼 솜씨로 접시에 올릴 때 플레이팅을 예쁘게 한다 하네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고유의 담백한 맛에 달달한 맛을 가미하고 있으며 탕 요리를 잘하고 요리 모양을 내는 플레이팅이 발달하였습니다. 광동과 산동 이런 지역 등과 같이 물산이 풍부한 지역은 재료 고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 기본적으로 담백한 맛을 가지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양념이 차별화되는데 광동은 별 양념이 없는 반면에 산동은 간장, 마늘, 파 등으로 강하게 냅니다. 강서는 그 중간점이고 단맛이 비교적 강하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강소성의 주요 대표 요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양조 볶음밥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입맛에도 잘 맞고 대륙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전설의 소세지 볶음밥, 양조 볶음밥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사는 제가 아는 한국 친구가 있는데 중국말을 딱 세 마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조 차오판입니다. 식당 가서 주문하려고 준비를 했다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양조 볶음밥은 햄, 계란, 새우 등을 밥과 함께 볶은 볶음밥으로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한국의 김치 볶음밥 정도의 국민 음식으로 중식집이라면 어떤 식당을 가도 다 만들어주는데 중국식 햄인 후어투에이가 듬뿍 들어간 것이 양조 볶음밥과 다른 지역 볶음밥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상해식 군만두입니다. 성지엔 빠오 이름 그래요. 날 것을 기름에 전 부치듯이 부친 만두라는 뜻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돼지고기, 말린 작은 새우, 소에다 각종 양념을 넣은 생만두를 윗면은 기름칠을 해주고 아랫면은 기름에 올려 군만두처럼 굽습니다. 한쪽 면만 구워서 위쪽은 보들보들하고 아래는 바삭바삭합니다. 한국인 입맛과 가깝죠. 비주얼도 좋습니다. 중국 상해에 가면 400년이 넘은 명소 예원이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 안에 성지엔 빠오 이 가게가 있어요. 늘 줄이 엄청나게 서는 곳이죠. 가십거리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만두의 천국인 중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맛이 왜 이러냐고 가끔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만두는 소금과 후추 등으로 잡내를 확 잡는 데 반해 중국인들은 만두의 육즙을 중시하기 위해 조미료를 덜 써서 비린내가 나거나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안 좋은 맛이 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만두에 지역 특산물인 게 내장 속을 넣은 만두가 많습니다. 민물 털개의 내장은 바다 꽃게보다 내장에 기름기가 많아 구수한 맛이 납니다. 그러나 이 맛이 두부와 전분과 어울려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하며 그럴 때는 돼지고기 소가 들어간 걸 선택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세 번째, 대나무 찜통 만두, 샤오롱 빠오. 중국식 만두, 빠오지의 일종으로 작은 대나무 찜통인 샤오롱에서 쪄냈다 하여 샤오롱 빠오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상하이, 항조, 난징 등 중국 강남 지역의 대표 먹거리입니다. 1751년에 걸륭제가 처음으로 강남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시의 샤오롱빠오를 먹고 그 맛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샤오롱빠오가 유명해졌습니다. 샤오롱빠오는 안에 뜨거운 탕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을 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탕즙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작은 접시나 숟가락에 옮겨 담은 후에 샤오롱빠오의 옆면을 살짝 베어 물어가지고
탕즙을 빨아먹은 후 나머지를 먹습니다. 탕즙이 뜨거우면 입에 대고 그냥 깨물다 보면 탕즙이 입 밖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두 안에 다양한 소를 넣어 먹는데 가장 전통적인 것이 돼지고기 소이며 야채, 새우소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 음식을 잘하는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딩타이펑이라고 체인점입니다. 본사가 대만 101층 빌딩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광 투어의 명소로 관광객들이 대만을 방문하면 꼭 한 끼 식사를 하는 곳으로 저도 5, 6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리는 찐 민물게 따지아시에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요리죠. 양청호의 맑은 민물게를 쪄서 먹는 요리입니다. 추석을 전후에 가장 살이 찌고 산란기가 올 때 제일 맛있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늦가을 계절 요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황금발, 노란털, 흰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는 살이 꽉 찬 암깨를 먹고 그 이후는 쑥깨를 먹습니다. 암컷은 배가 둥글고 수컷은 세모 모양이어서 구별이 쉽습니다. 그대로 찌거나 볶는 방법이 있는데 쪄서 먹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방법이죠. 크기가 작아 뭐 먹을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 먹어보면 생각보다는 먹을 게 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먹고 살기가 나아지면서 양청호 게의 인기가 갈수록 좋아져 가짜도 많이 생기는 데다가 양식할 때 죽은 동물 등을 넣어 게를 먹인다든가 하는 위생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었죠. 시중에 파는 것은 모두 양청호 게랍니다. 그것도 등껍질에 글씨까지 찍었어요. 한국의 삼겹살을 보면 제주도 똥돼지가 많은데 이런 건가요? 따지아시에는 감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먹고 나서 1시간 내 차를 마셔도 안 된답니다. 각각의 다른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뭔가 응고된다고 하네요. 비쌉니다. 별미로 한번 맛보시면 될 듯 하네요. 다섯 번째는 파기름 비빔면, 종료 빤미엔입니다. 종료 빤미엔은 대파를 기름에 볶아서 대파 기름을 내어 만든 소스에 면을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중국식 비빔면이라 보면 되죠.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비벼 먹는 양념 소스가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돼지고기, 조그만 말린 새우 등에다 마늘, 참기름 등을 첨가합니다. 슈퍼마켓의 인스턴트 식품으로 팔아 쉽게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비빔면도 그렇죠. 얼마 전 파스타의 원조는 중국이다 하여 인터넷이 후끈 달아오른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 비빔면입니다. 여섯 번째, 남경오리, 난징덕. 원래 중국의 수도가 난징이었는데 명나라 때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면서 오리 요리사들을 대거 데리고 갔고 그때부터 북경 오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북경 오리가 화덕에 넣어 불에 구워내는 것과는 달리 난징 오리는 소금에 절인 후에 향신료와 함께 쪄내는 요리입니다. 북경 요리는 살짝 단맛이 난다면 난징 요리는 담백한 맛이라고 합니다. 난징 사람들은 난징 오리가 원조라 하며 북경 오리를 무시하죠. 일곱 번째는 절인 오리입니다. 난징 절인 오리 또한 매우 유명한 강소 요리로 음식 본연의 맛을 존중하는 특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양념 없이 소금에 절여 애퍼타이저, 량차이, 밑반찬으로 먹고 있습니다. 난징 사람들은 이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매일 10만 마리 이상의 절인 오리를 소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요리는 우시 갈비입니다. 우시 지역의 전통 요리이며 스님과 얽힌 옛날 스토리가 있습니다. 돼지갈비에다 간장, 설탕, 파, 생강 등을 넣고 볶습니다. 양념 맛이 촉촉하고 고기가 부드러우며 단맛을 내는데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탕수육 갈비라고 부릅니다. 아홉 번째는 게가루 사자머리, CF는 스즈토. CF는 게가루, 스즈토는 사자머리로 게가루를 뿌린 사자머리라는 뜻으로 양조의 유명한 요리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커다란 완자 모양이 사자머리와 같아서이기 때문이죠.
돼지고기와 파, 생강, 달걀들을 배합하여 잘게 다진 다음에 주먹만한 크기의 고기 환을 만들어 찌고 볶은 다음 간장, 마늘, 소금 등의 조미료를 넣으면서 졸여서 만듭니다. 10번째는 다람쥐 모양 물고기입니다. 쏘가리를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쏘가리가 부족하여 잉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개 머리와 꼬리를 살리도록 잘 튀겨낸 후에 설탕, 식초, 그리고 토마토 케첩 등으로 만든 소스를 뿌려줍니다. 모양이 다람쥐처럼 보여 다람쥐 생선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맛은 새콤달콤한 강소요리 고유의 맛을 보여주고 강소요리 특징답게 모양을 아주 예쁘게 냅니다. 간단하게 강소요리를 요약해보면, 강소요리는 어미지향이라 부르는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식재료 자체 담백한 맛에 단맛이 조금 가미됩니다. 탕요리가 발달하고 색, 형태를 중시하여 정교한 칼솜씨로 접시에 올릴 때 플레이팅을 예쁘게 합니다. 먹어봐야 하는 대표 요리로 따지아시에 양조 볶음밥, 샤오롱바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화이양 요리를 베이징에서 맛보고 싶다면 화이양푸, 우밍쥐 등 식당이 몇 개 있습니다. 꼭 한번 가셔서 제가 소개한 요리 몇 가지 드셔보세요.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중국 요리 의미를 알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중국 8대 요리, 사천, 광동, 산동, 강소를 끝내고 이제 4개 남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투리 나레이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